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세종의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려 놀다가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해당 풋살장엔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잠금 장치와 CCTV가 있었지만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풋살장 골대가 그물이 모두 찢어진 채 앞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5분쯤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어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1살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19 차가 여기 서 있더라고. 뭔 일이 났나 보다 이제 경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고 났구나 그러고. 사고가 난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A군은 친구 한 명과 문틈 사이에 손을 넣어 몰래 문을 연 뒤 그물망에 매달려 놀다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풋살장엔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잠금을 풀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또 철망도 이렇게 넓다 보니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해당 풋살장엔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관리하는 직원은 한 명에 불과해 1시간 30분가량 놀고 있던 A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예약한 시간에 그때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지. 이 시대가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다른 학생들도 해당 풋살장에 몰래 들어와 자주 놀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 차고 놀더라고요. 거기서 공 차고 놀았대. 저걸 해놓지를 말해야지. 세상에 다 키운 애를 그렇게 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뒤늦게 관내 18개 축구장과 풋살장에 대한 안전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소식에서도 보셨겠지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를 둘러싸고 대전 유성점에 대한 각종 매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점포 매각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매각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봉명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유성점. 전국 매장 평균 크기 2배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로 매출액도 전국 상위권인 핵심 점포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대전 유성점을 매각할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측이 서울 중계점과 대전 유성점 등 4개 점포를 매각하고 16개 점포 문을 닫아 연간 600억 수준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안을 회생 계획에 담아 법원에 제출할 거란 겁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점포 매각과 폐점에 대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매각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자체 결정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생 신청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MBK가 별도로 계획을 짜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측의 해명에도 주요 점포 매각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실제 지난 1월 홈플러스 유성점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이 대전시에 접수돼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둔산점과 탄방점, 동대전점과 서대전점까지 지역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잇따라 폐점하며 노조의 불안도 큰 상태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야점이라든지 대전에 있는 둔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매각을 해서 여기에 주상복합을 세운 이런 지금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생 계획 과정에 이런 매각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점포 매각 여부 등이 담길 사측의 회생 계획안은 부채 상환 방법 등을 포함해 오는 6월 3일까지 마련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모시고 현재 탄핵 정국과 관련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드릴 질문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미뤄지고 있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그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쪼개지는 그 표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을 적에 이 국론이 분열되고 또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8분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초반에는 말이죠. 8대 0으로 빨리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5대 3 기각도 얘기 나오고 6대 2, 7대 1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8대 0 탄핵 인용을 굳게 믿습니다.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TV로 좀 목도하셨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부 극우 세력에는 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저는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봤을 적에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우리 뭐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여러 시도지사께서는 또 함께 성명을 내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세 분도 계엄 나고 직후에 예. 계엄에 반대를 했고 우려를 표명하셨던 분들입니다. 불과 100일 전 정도 일을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나요?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법치주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이해나 또 득실을 따지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올바른 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제 문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는 거는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비 진작 효과가 훨씬 크고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서 시정일관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계속 압박하고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하는 지금 말씀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되 그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게 아니고 빨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촘촘하게 주는 것 그리고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하나도 빨리 이 경기 회복과 민생 살리는 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면 돈이 더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요즘 경제나 노동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클릭을 하면서 이거 뭐 그냥 표의식에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실용적인 접근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인 표인데 저는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말바꾸기에 비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은 분명히 잡고 대신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성 있게 접근하는 중심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개헌 논의자시잖아요. 자, 이제 개헌하자. 여러 가지 좀 꼬여 있었던 거 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서 답이 없어요. 저는 이 87년 체제는 이제 종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입은 옷을 아직도 성인이 돼서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소득 3,300불이었었고 지금 36,000불입니다. 예, 예. 11배나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87 체제에 이제 공도 있지만 승자 독식 구조라든지 이 강고한 양당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또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빚어지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폐해단의 절정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개헌을
수용하지 않고 대선으로 바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이 대표께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이렇게 남을 나라 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런 변화를 위해서 네. 지금 뭐 이재명이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경제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죽으려고 맘먹으면 사는 거고 살려고 맘먹으면 죽는 법입니다.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지사님은 국민통합 어떻게 협조하실 겁니까? 저는 뭐 기각이 나올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 또 그 이후에 온 국민이 TV로 8시 9시 뉴스 보듯이 그 현장을 목도를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도록 했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일반 국민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은 불법 계엄을 우리가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승복해야 되니까 기각이 나왔을 경우에는 민주당과 지사님은 어떤 자세로 승복을 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들어는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 기각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결과든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뭐 여러분 여쭤봐도 같은 답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망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신념을 떠나서 어떤 결과가 났을 때 민주당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것도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저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는 왜 김동연이 하는지. 저는 지금 시대의 화두, 시대 정신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통합입니다. 경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통합은 쪼개진 나라를 또 쪼개진 국민을 함께 끌어안고 같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경기지사로 있습니다만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과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미래 먹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지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가 됐다고 치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문수, 그다음에 뭐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손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개개인의 뭐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서 내란과 계엄에 주동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나온 후보입니다.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지나친 자신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상 만약에 지금 내란과 이 계엄을 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부약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정당에서 나온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TJB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자들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천안 여상이 일기 신입생을 받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형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선정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지자체가 90억 원을 지원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천안 여자 상업고가 선정됐는데
기업 소프트웨어 분야에 특화된 학교로 운영됩니다. 천안의 경우 구글과 엔비디아, 아마존 등 세계적인 IT 기업을 유치하는 등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IT 분야 인재 수요가 커지는 상황.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기업과 함께 새로운 교육 과정도 만들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여상은 기존 학과를 개편해 비즈니스 플랫폼과 재무 플랫폼, 유통 플랫폼 등 실무 위주의 3개 학과로 운영되고 비즈니스 플랫폼 센터 등 교육 시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 IT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견학이나 교원 연수도 실시하는 한편 교재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협력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그 인재를 갖다가 현재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인재 양성을 인재를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의 그런 AI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가 지역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한화이글스가 KT 위즈에서 FA로 영입한 엄상백의 역투를 앞세워 롯데를 꺾고 시범 경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엄상백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시범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 5이닝 동안 안타를 1개만 내주며 삼진 2개를 포함한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한화는 6회 초 최은성과 안치홍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아낸 가운데 문동주와 김범수, 김종수, 주현상 등 불펜 투수들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승리로 시범 경기 3승 1무 2패를 기록한 한화는 두산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보령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만세보령 청년 1,000원 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입주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18세에서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 보증금은 500만 원입니다. 시는 지난해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10곳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오는 26일까지 신청받아 입주자 선정 계약 절차를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 동안, 무창포 해수욕장은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간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특히 올해 2025에서 2026 충남 방문해를 맞아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장 전인 6월까지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보수를 마치고 수질 검사와 토양 조사, 해수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무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청소 인력 등 대천해수욕장에 하루 최대 440명, 무창포 해수욕장에 최대 92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한국물세네트워크와 함께 흑두루미 이동 시기의 중간 기착지인 천수만에서 서식 조사를 한 결과 11,500여 개체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2일 확인된 개체 수는 흑두루미 11,500여 개체와 제두루미 요조 1개체, 검은목 두루미 11개체, 캐나다 두루미 4개체, 검은목 두루미와 흑두루미 교잡 개체 3개체입니다. 특히 고북면 사기리와 부성면 창리 일원 먹이 제공지를 중심으로 밀집했고 일부는 주변 농경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홍성군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합니다. 운영 시간과 음악분수 연출 횟수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해 비수기인 3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은 정오부터 2시간 간격으로 8시까지 총 5차례 20분씩 운영되며 성수기인 6월에서 9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차례 40분씩 진행됩니다.
청소 점검을 하는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TJB는 최근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과 야권의 정치 지도자를 모시고 전국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진행 중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이어 오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담을 나눴고 저희는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다양한 답변을 이끌어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도우려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과 대담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내드린 대담은 시간적 제약으로 편집을 한 축약본이고 확장된 버전과 함께 주제별로는 쇼츠로 제작해 유튜브로 송출되는데요. 유튜브에서 TJB 뉴스를 검색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